퇴직만 하면 진짜 여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세상이 너무 낯설어요. 내가 이렇게 허무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퇴직한 지 1년 된 전직 교사 김영자 가명 씨가 조용히 내뱉은 말이었다. 30년 넘게 한결같이 교단을 지켜온 그에게 은퇴는 쉬는 시간 같았고 보상 같았으며 기다림의 결실 같았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한다. 말은 참 그럴듯한데 그 시작을 준비하지 않은 채 맞이하면 어쩌면 더 혼란스럽고 외로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김 씨처럼 말이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관계와 정체성의 재정립이다. 우리가 평생 일한 직장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곳이 아니다. 그 안엔 내 역할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사회 속에서의 내 정체성이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은퇴를 하고 나면 돈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깊이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다. 직장에서는 선생님으로 불리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생기는 허무감은 생각보다 크다.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전처럼 중심에 서지 못하는 느낌. 그게 바로 은퇴 후 우리가 처음 맞이하게 되는 정서적 충격이다. 사례 1. 나는 여전히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62세 전직 교사 김영자 씨의 이야기. 김영자 씨는 퇴직 후 몇 달 동안은 정말 즐거웠다고 한다. 늦잠도 자고 동네 공원도 걷고 드라마도 실컷 보며 그렇게 푹 쉬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뭔가 해야 할 것만 같고 자꾸 무기력해졌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요즘 좀 예민해졌어. 예전엔 잘 웃더니 왜 그래? 그 말에 김 씨는 그만 눈물이 터졌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그녀는 교사였을 때 늘 바빴고 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자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았다고 했다. 김 씨는 그 후 지역 평생교육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하며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작은 강의라도 나를 다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자리가 있어서 행복해요. 은퇴 후 삶은 돈보다 시간과 역할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보통 은퇴 준비라고 하면 노후 자금을 떠올린다.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삶을 유지할 수는 있어도 삶의 의미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은퇴는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챕터다. 이 새로운 챕터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 그냥 TV나 보며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사례 2. 아내가 나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65세 전직 공무원 이철수 씨의 이야기. 이철수 씨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이제부터는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보고 푹 쉬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집에만 있다 보니 아내와 자주 부딪히게 됐다. 아내는 원래 혼자 집안일 하는데 익숙했는데 내가 자꾸 간섭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하루는 정색하면서 당신 은퇴한 건 좋은데 나랑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건 너무 힘들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씨는 평소 관심 있던 사진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기로 결심했다. 사진 동호회에 가입해 전국을 다니며 출사를 다녔고 이제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사진 전시까지 열 정도로 발전했다. 아내도 요즘은 제 사진을 자랑하고 다녀요. 서로의 공간도 존중받고 저도 삶이 훨씬 활기차졌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은퇴 전후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 돈 말고 마음과 삶을 위한 준비다.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활동 정하기.
글쓰기, 강의, 봉사, 그림, 악기 등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종교 모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 가족과 역할 재정립하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훈련도 필요. 건강 루틴 만들기. 신체 건강이 곧 정신 건강으로 이어진다. 꾸준한 운동, 정기검진은 필수. 작은 목표 세우기. 일주일에 한 번 산책하기,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처럼 작은 목표가 삶의 활력이 된다. 사례 3.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2의 청춘이에요. 68세, 전직 간호사 박미애 씨 이야기. 박미애 씨는 60세에 은퇴 후 5년 동안은 손주 돌보며 지냈다.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체력도 딸리고 손주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외로움이 몰려왔다. 그러다 우연히 친구가 추천한 라틴 댄스 수업을 듣게 됐다. 뻘쭘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춤이야 싶었죠. 근데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박 씨는 매일 댄스 학원에 나가고 지역 대회에도 출전하며 활력을 되찾았다. 춤이요? 그냥 건강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 인생의 낙이에요. 남편도 제가 웃으니까 좋아해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은퇴 후 삶은 준비된 사람에겐 선물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혼란이 된다. 지금까지의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은퇴 이후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할 걸. 이 말이 후회가 아닌 다짐이 되길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은퇴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해보자.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까.